롯데 주류가 일본 불매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근거 없는 사실 유포에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고소고발장 접수를 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쭉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답니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대한민국 9대 로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지평, 동인 이렇게 9군데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로펌이라고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까지 다 합치면 약 900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 지사, 중국 베이징 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로펌인 율촌에 롯데 주류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고발을 의뢰했다는 건데요. 고소 내용은 일본 아사히가 롯데 주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행위라는 것인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중인데 이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롯데 주류의 몇몇 제품을 불매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런데 롯데 주류는 한국 회사가 확실히 맞다고 하면서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롯데 주류를 지목하는 사람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주류 매출이 급감하면서 거의 철수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는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이고 한국 주류 회사들은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더 좋아진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고소 고발을 해버린다니 본인들의 매출이 엄청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단지 롯데 주류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그런 걸까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진짜로 경찰서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롯데주류가 수차례에 걸쳐 회사와 제품 연역과 회사의 지분, 회사의 구조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를 했고 이를 계속 홍보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주류가 한국 기업이 아니라고 일본 기업이라는 루머에 맞서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주류는 법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완전한 대한민국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NS나 블로그, 카페, 일부 신문기사 등의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사실에 비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진실을 널리 알려서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직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악성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롯데주류와 법무법인 율촌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기사 및 온라인 게시물들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완료했다고 하고 이중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시물 20여 건에 대해 영업 방해 행위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고소 고발장도 접수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롯데에 대한 얘기를 어디 무서워서 말하겠나요 이거? 추가로 앞으로도 날조된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성 사실 유포는 지속적인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진짜 강경하긴 강경하네요. 근데 고발했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체 뭘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글을 썼길래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서 고소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불매운동 하자고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하겠네요. 그래서 이 롯데주류 관계자가 한 말이 사실인지 좀 알아봤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회사 지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합작회사 얘기도 나오고 인수합병이니 계열사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일반인이 조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알아본 바로는 롯데주류라는 회사는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 계열인데 이 롯데칠성음료는 1975년 국내 증시에 한국 기업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계열사인 롯데주류도 한국 회사다라는 입장입니다. 롯데주류의 지분 구조는 4대 대주주 롯데지주 26.5%, 국민연금 9%, 롯데알미늄 8.9%, 롯데장학재단 6.3%, 나머지 소주주들은 해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주 부문 처음처럼을 만들고 있고 맥주 부분인 클라우드와 피치를 만들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청주와 와인까지 해서 국내 7개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좀 더 하다 보니까 황당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롯데칠성 산하에 롯데주류 말고 회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이름은 롯데 아사히 주류라는 회사인데 이때부터 갑자기 패닉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딱 봐도 같은 회사처럼 보이잖아요. 본인들 말로는 같은 롯데칠성 계열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롯데주류와 롯데 아사히 주류는 엄연히 다른 회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롯데 아사히 주류라는 데는 일본 아사히그룹 홀딩스와 롯데칠성음료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일면에 딱 63빌딩이랑 아사히 맥주가 있고요. 판매 상품은 아사히 슈퍼드라이, 아사히 드라이블랙 등을 수입해 한국에서 유통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소 고발 당한 분들이
지난 8월에 나온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를 참고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롯데 아사히 주류의 맥주를 불매하는 건 맞는데 그냥 롯데 주류의 맥주를 불매하자고 했다고 이게 영업 방해라고 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장난이지 뭡니까, 이게. 진짜 영업 방해를 만에 하나 했다고 해도 일반인이 이 구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롯데 아사히 주류랑 롯데 주류의 차이점이 뭔지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게시판에 글 쓰고 댓글을 달 때마다 이거 다 일일이 조사해서 공부까지 해가면서 말해야 합니까? 롯데는 항상 뭐가 맨날 이렇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러나? 이러려고 자회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롯데 주류와 롯데 아사히 주류 두 개의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아니었다. 롯데 주류는 한국 회사가 맞고 롯데 아사히 주류면 일본 회사였다. 이러려는 의도인가요? 참으로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경찰서나 법원까지도 가시게 되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판사님이 제발 좋은 판결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롯데 주류에서 본격적으로 고소고발에 나섰다는 소식, 불매운동 하자는 말을 했다가 경찰서 가는 사람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일본 제품,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전 국민적 동참으로도 이어졌었죠. 최근 일본의 대표적 의류기업인 유니클로는 자매회사인 지유를 통해 은근슬쩍 새로운 시장 개척에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이는 앞선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보다 큰 타격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롯데라는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아사히 주류는 롯데 아사히 주류가 수입해 롯데 칠성이 50%, 아사히 그룹 홀딩스가 5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 주류는 한국 기업임에도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아 대표 브랜드인 처음처럼 매출이 수도권에서 40%였던 것이 23%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주류의 창업자인 최준집이 일본 참여원까지 지내고 일제히 민족수탈에 협력한 인물이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인양품은 2004년 일본 양품기획이 40억 원, 롯데 상사가 2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지분은 일본 양품기획의 60%, 롯데 상사가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여행사인 롯데 JTB는 롯데닷컴이 50%, 일본 JTB가 5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고 롯데 미세이화학도 롯데케미칼이 50%, 미세이화학이 50%를 출자해 기술 제휴를 맺고 수익의 50%를 미세이화학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한국의 롯데 계열사와 일본 기업이 합작하는 형태로 많이 진출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본 기업들이 롯데와의 협력을 교두보로 삼아 한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 발판 역할을 해줘왔기에 불매운동에서 롯데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친숙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노마 위에 오르곤 했었습니다. 가장 주된 질문은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불매운동의 화살이 점점 롯데를 향해 다가오자 롯데의 한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일본 롯데보다 한국 롯데 사업이 훨씬 크다라며 한국에서는 친일 기업, 일본에서는 친한 기업 이미지가 있어 양측 모두에서 공격받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롯데가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를 알기 위해 지배구조를 파악해봐야 하는데 롯데의 지배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는 롯데 지주이고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는 롯데 홀딩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롯데를 이끌고 있는 롯데 지주의 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 지주의 최대 주주는 19년 8월 14일 기준 신동빈 회장으로 11.62%이며 2위는 호텔 롯데로 11.04%, 3위는 롯데 알미늄 5.05%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위 신동빈 회장은 일본 태생으로 1996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일본 극우 인사와 전범기업 관계자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장남 결혼식 필요연에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이 참석해 더욱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2위인 호텔 롯데는 2017년 10월 롯데 지주가 생기기 전까지 롯데의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제과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을 거느렸었습니다. 호텔 롯데의 지분은 보시는 것처럼 99.28%가 일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위 롯데 알미늄은 호텔 롯데와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텔 롯데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지분구조상 일본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막대한 지분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에 대한 일본 롯데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엄밀히 따지면 아직 한국 롯데를 이끌고 있는 롯데지주 위에 호텔 롯데가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롯데는 일본 주주들이 99.2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롯데가 진정한 한국 기업이 되려면 호텔 롯데를 상장시켜 일본 주주들의 지분을 없애고 롯데지주와 통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빈 회장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고 호텔 롯데를 상장하는 데에도 초록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신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라고 대중 앞에 외쳤던 것처럼 실제 호텔 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의 지분을 지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 땅에 뿌리내린 롯데, 또한 그동안 여기에 관련된 한국인 종사자들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롯데는 한일 갈등의 불매운동 여파 속에 일본 기업의 발판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관광객에 급감한 일본의 지방 도시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매운동 이후 최초로 일본 항공사가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국내 적관공사나 일부 항공사에서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는 있었지만 일본 항공사가 중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단한 항공사는 일본의 적관공사인 피치항공인데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피치항공이 삿포로,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 등 한국과 일본에 있는 3개 항공 노선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피치항공도 홈페이지에 운항 중단 소식을 공지하면서 매일 1일씩 운항하던 인천 삿포로 노선을 10월 28일부터 중단하고 내년 1월 7일부터는 부산 오사카 노선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중단되는 노선과 운항 횟수가 축소되는 노선도 생겼는데 인천과 오키나와로 오가는 노선은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임시 중단되고 인천 오사카 왕복 노선은 11월 1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하루 4회에서 3회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치항공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삿포로,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은 모두 한국인이 즐겨 찾던 관광지였습니다. 결국 피치항공은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운항을 중단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피치항공 측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운항을 중단하면서도 불매운동 여파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피치항공 현지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운항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일 관계나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피치항공이 운항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중단을 당한 거 아니냐. 불매운동과 무관? 정신승리도 정도껏 해야지. 피치모텔 경호에만 타는 게 피치항공 아닌가? 피치항공 보면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단했네.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정신승리하는 피치항공한테 팩트를 날려줬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반발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동해안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동해안 출발 일본 방문 내국인은 557명으로 전년 같은 달 1970명보다 71.7% 줄었고 8월에는 4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97명에 비해 69.7%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수산청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을 찾는 내국인 수가 지난 7월부터 큰 폭으로 줄었다.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한국이 불매운동을 해도 아무 영향 없을 거라고 했었지만 일본이 현재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조차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아직도 괜찮다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베가 언제까지 정신승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